당신은 지금 어떤 뉴스를 믿고 있나요? 북한이 우라늄 폐수를 흘렸다는 위성사진, 방사능이 한강으로 들어왔다는 유튜버의 외침, 그리고 말없이 침묵하는 정치인들. 근데 정작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위험했다면 왜 정부는 조용할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해수욕장은 붐빌까요? 지금 이 사태,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보다 감정과 이미지로 여론을 움직이는 구조, 바로 프레임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둘러싼 진실과 장사를 구분해 보려 합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 사안을 후쿠시마의 역습 프레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과거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격렬히 반대한 전력을 꺼내며 북한은 왜 조용하냐 반격하죠. 실제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오염수 괴담을 퍼뜨렸고 그걸 통해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은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습니다. 북한 폐수 문제? 물론 우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건 국민 건강이 아니라 정치적 역습의 기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강화도 민모르 해수욕장에서 민간인이 측정한 방사성 수치가 0.92 마이크로 시버트, 자연 방사성량이 0.1에서 0.3 이 정도 되는데 훨씬 높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수치일까? 해당 측정은 바위 위, 야간, 젖은 해안 지형이라는 특수 조건에서 이루어졌고 사용된 기기도 정확도가 낮은 민간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수치가 일시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오갈 때 받는 방사선 양은 약 3에서 4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즉 0.9이라는 숫자 자체는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실제 위험도는 낮습니다. 진보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후쿠시마 사태 당시 너무 강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마셔봐라, 일본은 생태 테러범이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언행이 정치적 자산이자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을 비판하려면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해야 합니다. 정체성과 진영 논리, 지지층 모두를 흔들 수 있게 침묵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그 사이 언론은 유튜브와 다르지 않은 자극적인 컨텐츠를 양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불안을 부추기는 제목, 클릭 장사, 진실은 밀리고 국민은 혼란에 빠집니다. 유튜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측정기를 들고 바닷가로 향하고 자극적인 썸네일로 조회수를 끌어모읍니다. 북한 방사능이 한강에, 충격, 경악, 서울 1000만 시민 모두 죽음의 위기로 같은 문장이 클릭을 유도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포를 조장하면 조회수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버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과 포털 언론도 이 장사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이 오히려 공포 장사의 선두에 서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불안만 확산되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 모든 프레임 장사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언론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젠다 세팅 이론입니다. 만약 정말 이 상황이 위험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부는 아마 재난 문자를 발송했겠죠. 생수와 라면이 동나고 정치인들은 지역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해수욕장은 붐비고 톱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물과 커피 마시고 운동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유튜버들은 여유롭게 썸네일을 만듭니다. 지금 이게 상황의 객관적인 민낯입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원전은 실제로 방사능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분야입니다. 중국은 산둥반도, 저장성, 광둥성 등 한국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해안가에 원전을 10개 이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리 원전과 산둥반도 간 거리는 35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유 원전까지 배치하고 있어서 해상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더 어렵고 피해 범위도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 시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그냥 손에 손잡고 다 오염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2021년에 타이산 원전 방사선 유출 논란 당시에도 정상이다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위험한 사안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유튜버도 언론도 정치권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과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태평양 방향으로 방류했고 직접적인 영향은 하와이, 괌, 미국 서부 해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라 전체가 뒤집히듯 반응했습니다.
맨날 충격, 경황, 난리 났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반응했죠. 정치권은 경쟁하듯이 서로 퍼포먼스 쇼를 벌였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바닷물 수영 퍼포먼스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수산시장에서 물을 먹는 행위도 있었죠. 먹방도 했었고 2023년 7월 8일에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고 국회 설명회에서 오염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반응은 과학이 아니라 감정 그리고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감정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렀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항공권 취소하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온갖 공포 속에서 일상을 조심스럽게 사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정점은 아마 유니클로 감시단 이런 것도 있었죠. 반면 일부 정치인들은 한적할 때 일본을 찾았고 사케를 마시고 초밥을 즐기고 한국인 없는 지금이 일본 여행에 적기다며 이런 문자까지 공개됐었죠. 정작 진심으로 걱정했던 사람들만 피해를 입은 겁니다. 북한 패스 문제는 당연히 감시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과학의 영역이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과학이 아니라 감정과 프레임의 전쟁입니다. 누구는 이걸로 복수하고 누구는 침묵하고 누구는 조회수로 장사를 합니다. 정작 국민은 공포를 소비하지만 진실은 받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댓글창에서 서로 분노를 쏟아내며 진영 싸움을 벌이고 있죠. 누가 더 위험하나? 누가 더 위선적이었나? 이 풍경은 마치 조지 오웰의 1984 2분 징후를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두 스크린 앞에 모여서 적을 향해 분노를 퍼붓는 장면. 감정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 지금은 스크린 역할을 스마트폰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댓글창, 썸네일, 정치인의 발언이 그와 얼마나 닮아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명한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분별력, 확신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팩트와 프레임을 구분할 줄 아는 시청자, 바로 그런 사람이 이 혼란 속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쩌면 이게 다 연극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수는 분노를 던지고 진보는 침묵하며 빠져나가고 언론은 무대를 비추고 유튜버는 조명을 받고 국민은 객석에서 감정을 소비하죠. 마치 모두가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진실은 무대 뒤 어딘가에 숨겨집니다.